건강 의학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어떤 게 바른 정보인지 헷갈릴 경우 많으시죠. 그럴 땐 트렌드 건강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트렌드 건강에서는 3대 뇌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뇌졸중이란 어떤 건지 그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오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달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뇌졸중. 어제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기사에 많이 나왔던데요. 뇌졸중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뇌졸중이라는 게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그 다음에 터지는 경우에 뇌 일부가 이제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전부 묶어서 뇌졸중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말하면 뇌혈관 질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저희 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쓰이는 말이 뇌졸중, 풍, 중풍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쓰이고 있고, 순수한 우리말로는 바람을 맞았다 그러죠. 바람을 맞았다는 그 뜻이 한자로 표현하면 중풍입니다. 그렇군요. 예, 중자가 맞을 중, 풍이 바람풍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왜 혈관이 막혔다 또 혈관이 터졌다는 증상 모두를 일컫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혹시 저희가 듣는 흔히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막히는 경우에 처음에 이제 약하게 막히면 뇌허혈이 되고, 완전히 막히면 뇌경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터지는 경우도 뇌출혈로 표현하지만 크게 나누면 뇌 안에 가서 혈관이 터지는 게 뇌출혈이고, 그 다음에 뇌하고 뇌막 사이에 잘 터져요 또. 그런 것은 뇌지조막하 출혈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뇌경색부터 그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뇌경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막히는 거다, 혈관이 막히는 거라고 했는데 그 종류도 좀 나눠볼 수가 있다고요. 크게 나누면 뇌경색에는 뇌혈전증하고 뇌색전증하고 나눕니다. 그 혈전증이라는 건 어떤 혈전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뇌혈전이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에서 혈전이 생겨서 뇌 동맥을 막는 거죠. 제일 큰 원인은 우리 고지혈증 같은 원인이 있을 때 뇌혈관에 가서 자꾸 기름이 쌓이다가 좁아지다가 막히는 게 뇌혈전증이고. 그렇다면은 뇌색전증은 어떤 색전증은 뇌혈관은 아주 깨끗한데 다른 부위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와서 혈관으로 가서 갑자기 막아버리는 거예요. 혈전이라는 게 막 그런 경우는 혈전이라는 걸 색전이라고 그래요. 색전이라고. 예, 색전이라고 그러는데 제일 많은 원인이 심장병이에요. 예, 심장증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판막증이 있다든지 부정맥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심장에서 혈관이 뭉쳐서 나온다든지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뇌 속에 있는 동맥을 와서 막아버리는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 피라는 게 심장에서 왜 펌프질을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속 안에서 색전이라는 게 나와서 뇌 혈관을 막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뇌색전증이다. 심장이 정상적인 이 박동을 못하고 부정맥을 하는 경우에 순간적으로 심장 내에서 피 덩어리가 생겨요. 그 피 덩어리가 뇌 동맥에 올라와서 동맥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색전증이죠. 그럼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뇌졸중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뇌졸중의 그 위험 인자 중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혹시 뇌경색이 더 많은지 아니면 뇌출혈이 더 많은지 그 환자의 빈도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옛날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뇌출혈이 훨씬 많았습니다. 뇌출혈이. 예, 근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뇌경색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그 이유는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혈압 높은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전 국민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부터 고혈압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그 반면에 우리가 먹는 그 식성은 대단히 서양화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고지방식을 많이 좋아하고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자꾸 혈관 속에 가서 기름이 쌓여서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이 때문에 오는 뇌경색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의 그 위험 인자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고혈압. 고혈압. 네, 그 다음에 당뇨병. 당뇨병이 있어도 자꾸 그게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아, 혈관을 좁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심장병. 심장병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뇌색전증의 대표적 질환이에요. 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그럼 피가 좀 예, 끈적끈적해지는 이제 피 속에 건가요? 쉽게 말하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건 이제 고지방식을 하다 보면 그런 음식의 성분이 높아져서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원인이 비만. 유전적인 면도 예, 있을까요? 가족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 주의를 요하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이게 나이랑도 좀 관련이 있을까 싶어요. 고령 자체도 피할 수 없는 위험 인자예요. 뇌졸중은 고령한테 예, 굉장히 그래서 또- 위험 인자를 피할 수 있는 위험 인자하고 피할 수 없는 위험 인자를 크게 나누거든요. 아, 그 중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은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유전적인 측면이라든지 고령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죠. 막을 수가 없지요. 그걸 피할 수 없는 위험 인자를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뇌졸중의 대표 증상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한쪽 팔다리 운동마비가 오는 거죠. 아, 힘이 빠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런 거 본 적 한쪽에 있어요. 힘이 쫙 빠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흔한 증상이 한쪽의 운동마비입니다. 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는 게 갑자기 한쪽 눈이 침침해지거나, 그 다음에 이 보이는 범위가 줄어든다거나, 시력이 또 저하되는 예, 현상. 시력이 지는데 침침해져요.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뽀얘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요. 예, 돌아와. 아. 그것은 이제 그 눈에 가는 동맥에 뭐에 끼었다거나 좁아진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시신경 같은 거를 좀 차단을 하나 그렇죠. 시중에 가는 혈관이 막히는 예, 거죠. 좁아지고 막혀졌을 때 순간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게 의식장애. 의식장. 예, 의식장애는 제일 많은 게 아까 두 개 말씀드린 것은 뇌경색 때문에 잘 올 수 있고 네. 의식장애는 뇌출혈, 출혈 때문에. 예, 출혈이 생기면 갑자기 피 덩어리가 뇌 속에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뇌압을 상승시켜서 사람 의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좀 궁금한 게요. 혹시라도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게 마비가 있었던 한쪽 팔과 다리도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졸중의 정도,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온 범위, 그 다음에 부위,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장애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사망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가 진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초기 증상, 증상들. 예, 증상 예를 들어서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예, 운동마비가 왔다든지, 네. 그 다음에 시력 장애가 왔다든지, 왔다든지. 그 다음에 청력 장애가 왔다든지, 그 다음에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두통이 심해졌다든지, 두통도. 예, 그래서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경련이 발생한다든지, 경련. 예, 그런 경우에 우선은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고, 더욱이 그런 경우에 자기가 당뇨가 있다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전조 증상에 가깝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좀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이제 뇌졸중의 대표적인 그런 증상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호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을 탄탄히 예를 들어 매고 있는 넥타이를 풀어준다든지 단추를 풀어준다든지 사람을 편안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중요한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뺨을 때리거나 찬물을 끼얹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슨 집에 있는 비상약을 먹이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혈관 막혔을 경우는 3시간 이내에 병원을 가야 전문 되는 병원에 가서 뚫어주면 결과는 대단히 좋다는 게 1996년
FDA에서 공인이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새 자주 신문에 나지만 3시간 이내에 전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라 하는 원칙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될 것 같아요.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뇌경색부터 말씀드리면 뇌경색이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막힐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이내에 전문 병원에 가면 뇌혈전 용해제를 넣어서 뚫린 부분, 이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거죠. 예, 뚫어주거나 뚫어주는 걸로 부족한 경우에는 예, 그 혈관 성형술이라 그래서 혈관을 넓혀주는 거죠. 어떤 방법이? 예, 고무풍선을 넣어서 일단 좁아진 부분을 넓혀요. 일시적인 일시에 넓혀놔요. 근데 네. 그렇게 놓으면 또 오므라들거든요. 거기다 요새는 그물망, 스텐트라고 하는 그물망을 집어넣어서 벌려주면 그것이 벌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까지 해주는 것이 비수술적인 방법이고, 그런 방법으로도 혈관에 피를 통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을 직접 하는 거죠. 그건 수술 방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뇌출혈 방법도 좀 알아볼까요? 뇌출혈 방법은 이제 크게 나누어서 뇌출혈하고 뇌지주막하 출혈로 나누는데,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것은 제일 많은 원인이 뇌동맥류라고 하는 동맥에 생기는 꽈리병입니다. 예, 고무풍선처럼 꽈리가 생기거든요. 꽈리가 생기다 터지는 것이 이제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요새는 백금선을 그 꽈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터진 부분을 단단히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는 거. 예, 그것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해주면 더 이상 터지지 않으니까 치료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 그러는데요. 그 네. 색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열고 들어가서 터진 부분을 졸라매 주는 거죠. 예, 터진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조여주는, 묶어주는. 이 혈관 터진 부분을 잘 좀 묶어줘야 되죠. 묶어주는. 예, 그다음에 이제 뇌출혈은 제일 많은 원인이 고혈압인데,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응급으로 들어가서 피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거해 줘야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적당한 양이 있는 경우에는 튜브만 꼽아서 피가 흘러나오도록 해주는 거고, 소량 있는 경우에는 그냥 약물 치료하면 흡수가 되거든요. 가장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수술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좀 무섭잖아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처음부터 심하게 오면요, 네. 어떠한 치료를 해도 환자 회복이 어렵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뇌 그 혈전 용해술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경우 혈관이 터져버려요. 어휴. 그러니까 혈전 용해제 용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힘이라든지 이걸 조정을 잘 해야 되고, 풍선을 넣어서 넓히는 경우도 심하게 넓히면 터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안에 풍선을 넣다가 이제 그 혈관벽에 붙어 있는 기름이 떨어져서 올라가서 다른 혈관을 막기도 하고.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뇌출혈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뇌동맥류를 백금선을 넣어서 색전술을 할 때 네. 마찬가지로 그 백금선이 떨어져 나가서 그냥 다른 혈관을 막아버리게 한다든지, 아이고. 그 다음에 막는 그 시술을 할 때 혈관벽이 더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재발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뇌졸중은 반드시 재발하거든요. 반드시. 반드시 재발해요. 무섭네요. 왜 그러냐면 뇌졸중에 위험인자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위험인자가 무언지를 빨리 찾아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영원히 위험인자에서 벗어나도록 환자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번 좀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주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검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요? 종류마다 조금씩 주기는 다르긴 달라도 대략은 일반적으로 한 3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하는 수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팁 좀 주시죠, 선생님. 뇌졸중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부분이 역시 위험인자거든요. 위험인자의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을 낮춰줘야 되고, 고지혈증인 경우에는 고지혈의 그 원인을 찾아서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해서 고지혈증을 정상화시켜줘야 되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심장병이 있는 경우는 심장을 열심히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만인 경우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짜지 않게, 달지 않게, 그다음에 기름지지 않게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흡연 알코올도 줄이는 정상적인 생활 궤도를 늘 걸어가시면서 그다음에 이런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동 관리 열심히 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 신경외과 전문의 김달수 선생님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